네, 우리 시대 최고의 정치 논객을 모시고 정치권의 주요 이슈를 깊이 있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정조준,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대원 자유한국당 고양정 당협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패기의 신예와 네. 그 정청래님요. 뭘 패 자꾸. 그리고 우리 관록의 중견 정치인 네. 두 분이 맞붙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더 저격할지 지켜봐 주시고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그리고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어요. 곧바로 MBC 미니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아니면 그냥 이승원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들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 MC 장원 씨가 이낙연 국무총리를 캐봤어요. 무려 880일 하고도 하루가 지난 오늘. 대단한 기록 아닙니까, 정 의원님? 국무총리 두 번 한 김종필 네네. 전 총리 빼고는 네네. 가장 좀 뭐랄까 영광의 기록이라고 그럴까요? 그렇죠. 이렇게 네, 장수하기 시간.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우리 정치 환경에서. 그리고 여야를 떠나서 국무총리에 대한 비난과 비판은 한국당에서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도 네, 어렵거든요, 네. 사실은. 네네. 그런데 이낙연 총리의 가장 큰 장점은 침착함, 네네. 네, 그리고 여유로움, 품격, 네. 뭐 이런 키워드들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방송을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축하드립니다. 들으실 겁니다. 네. 네. 우리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881일 총리. 그만큼 총리를 잘 하셨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오래 하시고 그러면서도 야당도 특별히 반대할 명분이 없고 또 진영에 관계없이 보수 지지자들도 이낙연 총리님은 참 무난하게 보고 어쨌든 훌륭하신 것 같아요. 훌륭하신 것 같고 네. 딱 보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 기본적인 민주당 정치인들의 색깔과는 좀 다른 분 같아. 그래서 더 훌륭하신 것 같고. 근데 이제 질문을 보니까 이제 대권 도전 이런 거 얘기 나오는데 네네. 총리를 잘하는 거하고 대통령이 되는 거는 또 다른 또 차원이 다르기도 whole 하죠. different game이라고 이제 네. 그렇게 완전히 저는 다른 생각합니다. 게임. 그 어찌됐든 이제 워낙 여론조사라는 게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가 무의미하긴 하지만 당장 이제 내년에 총선이 있으니까 총리 그만두고 와서 선대위원장 같은 걸 맡아야 된다. 예. 혹은 직접 출마를 하셔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민주당 쪽에 요구가 있는 것 같아요. 좀 힘들다고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선택을 하실 것으로 전망하세요? 국가로 바라봤을 때는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청문회를 통과하고 네. 또 현재 이낙연 총리님처럼 국정을 무난하게 잘 이끌어갈 인물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분이 계속 총리를 맡는 게 나라로 봤을 땐 좋을 것 같고 네. 그렇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장 선거가 급하니까 언제든지 소환할 수 있다고 보고요. 솔직히 말해서 현재 있는 민주당 지도부보다는 네. 이분이 가면 저희들한테 더 위협이 되죠. 저희들은 현재 지도부가 바뀌지 않고 네네. 계속 총선까지 맞춰 주시기를 네. 저희는 이 전략에 넣고 있는데 네. 바뀐다면 또 이제 전략을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죠. 예. 네. 정 의원님 저기 민주당이 좀 불안한가 봐요. 이낙연 총리 왜 자꾸 막 오라고 이러는 거죠? 아니 이게 언론에서 주로 이렇게 그런 보도를 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네. 현실과 다릅니까? 이낙연 총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정치인입니다. 네. 네, 그리고 사선국회의원의 전남도지사 선출직을 하다가 이번에 처음 임명직을 그렇죠. 한 거죠. 네.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국무총리를 했든 장관을 했든 아니면 대법관을 했든 정치를 하는 분들은 마지막 코스가 국회의원 출마예요. 근데 이제 이낙연 총리는 이제 국회의원 사선 경력도 있기 때문에 네. 출마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일은 절대 아니죠. 네.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국무총리까지 하셨기 때문에 네. 출마를 한다면 그냥 조대원 의원이 출마하는 것과는 좀 다르겠죠. 조대원 위원장이 출마하는 것과는. 네. 제가 그만큼 비교의 대상이 된다는 게 많이 컸다는 소리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네. 본인이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된다면 총선 과정에서 또 중요한 일을 하시겠죠.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는 개인으로 봐서는 뭐가 더 유리한 건가요? 그냥 총선 나가는 게 가장 유리한가요? 개인만 보면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총리 징크스라는 게 있어요. 총리를 역임한 분이 대선 주자로 그렇게 중간에 성공한 경우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었죠. 네. 그러니까 이회창
전 대법관, 전 네. 국무총리 같은 경우 2번 나왔지만 낙선을 함으로써 네. 가장 대권 고지에 근접해 있다가 네. 낙마한 경우가 있고요. 고건 전 총리 같은 경우도 도전했다가 바로 이렇게 그랬죠. 접게 되고 네. 그래서 총리는 대통령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그 약간 공식처럼. 이런 공식처럼 이제 징크스가 있어요. 네. 근데 이낙연 총리는 속으로 그걸 내가 한번 깨볼까 그럴 수도 있죠.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뭐 역사라는 것은 항상 새로움이 또 나타나는 거니까. 네. 예전 뭐. 김황식 총리 뭐 다 정운천 총리 다 기억이 나네요. 그 말씀 하시니까. 그나저나 그 이해찬 대표는 좀 위기의식을 요즘 느끼고 있습니까? 그 사퇴론이 좀 높아진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언론이라는 것이 이제 원래 갈등 유발적으로 좀 쓰지 않습니까? 네네. 아마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10수년간 가장 안정적인 당 체제를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여야가 싸우는 것보다는 집안 싸움하는 걸 더 싫어합니다. 분열되는 거 내부에서. 그렇습니다. 네. 자유한국당도 대선 이후에 얼마나 집안 싸움을 많이 하면서 국민들이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집안 싸움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 자체가 저는 대표 역할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초선 의원들은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표창원 이철희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했고 또 그러면서 지금 지도부 문제 뭐 구체적으로 한 명을 짚으라면 또 이해찬 대표까지 어떤 공격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인은 싸움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 국민들이 예를 들면 술자리나 뭐 일상생활하는데 정치 얘기, 종교 얘기 잘 안 꺼내잖아요. 네네. 그럼 서로 얼굴 붉혀야 되고. 네네. 그래서 국민들이 사실은 정치인들한테 자기 세금으로 봉급 줘가면서 글리데이터, 검투사를 고용한 거예요. 네네. 내 입장을 이 정치인들한테 가서 전하고 그 정치인이 상대의 입장, 내 동료나 누구 가족이나 내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또 다른 정당의 정치인한테 후원하고 네. 얘기를 전하고 해서 그 입장이 서로 부딪히면서 또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그 갈등을 통해서 또 상생하고 발전하고 이렇게 역사가 발전했거든요. 사실은 여당은 내부에서 규모가 크기 때문에 네. 당내 갈등이 없다는 자체가 그 망하고 있다는 징조예요. 여당은 특히 개파가 많고 네. 권력이 크기 때문에 이 다루는 권력 규모가 크기 때문에 늘 안에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 사실 네. 조국 국면이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섣발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바라볼 때 여당이 도대체 뭘 하냐. 청와대가 잘못하면 견제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걸 못했다는 게 여당은 뼈아프게 생각해야 되고 현재는 반성과 부끄러워하고 내부 액션을 해야 될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나 네. 조직이나 갈등과 모순이 존재하죠. 네. 근데 이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매끄럽게 하느냐 못하느냐 이제 이런 게 문제거든요. 네. 사전적 의미로 갈등이라는 말은 이게 칡나무 갈자, 등나무 등자거든요. 네네. 이게 오른쪽 왼쪽으로 꼬이는 방향이 달라서 풀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갈등이거든요. 그런 문제는 민주당이든 아니면 뭐 자유한국당이든 이 MBC 방송국이든 항상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외부로 표출해 가면서 피 흘리며 싸워가면서 서로 삿대질하면서 네. 한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냐.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당연히 있죠. 네.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근데 그것을 리더십을 가지고 조용히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기 좋은 말로 언론에서는 네. 왜 청와대한테 한마디도 안 하냐. 왜 네. 안 하겠어요. 물밑에서 많이 하겠죠. 근데 그것을 겉으로 막 큰 소리 내면서 싸워야 되느냐. 또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 왜 그렇게 당청 간에 조화롭지 못하고 네네. 불협화음을 내냐. 또 이렇게 비난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조화롭게 잘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정을 잘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조용히 입막음하고 있는 겁니까? 다른 목소리 안 나오게. 민주당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의심하시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견은 내부에 있다니까요. 있는데 그것을 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의원총회를 해요. 네. 그러면 100명 중에서 한 명이 반대할 수 있죠. 네. 근데 만약에 한 명이 가서 언론에 얘기를 하면 마치 5대 5처럼 분열된 것처럼 되는 거예요. 네네. 소위 말하는 언론 플레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어졌어요. 적어졌어요. 그것이 이제 민주당이 지금 좀 안정적인 모습을 네네. 취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뭐 전 대표했던 분이 막 현재 대표 막 비판하고 네네. 원내대표 비판하고 이거 그 페이스북에 쓰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면 바로 언론은 갈등 유발 기사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적한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국민들에게 좋아 보이느냐? 당 지지율이 올라가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박수 받을 일은 아니죠.
그 지금 어찌됐든 이해찬 대표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민주당 내에서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한국당은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지금 리더십 튼튼합니까? 그 정청래 의원님께서 네. 뭐 조용하게 뒤에서 대화하고 네. 문제를 풀면 되지 그걸 외부에다가 뭐 얘기를 하느냐 그러는데 사실 그거는 이상적인 얘기고요. 네. 예를 들면 조대원이가 우리가 대한애국당이냐 우리 당이 왜 이러냐 이런 네. 얘기 많이 안 했겠습니까? 네네. 근데 오죽하면 제가 없는 돈 끌고 먹어가지고 내가 당대표 출마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동료 당협위원장들 너 미쳤냐 제정신이냐. 네. 그 저한테 욕설 퍼문 당협위원장도 있었고. 어. 근데 저는 그 사람들하고 생각이 달랐던 게 네. 도저히 얘기도 안 되고 언론도 안 받아주고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인 무대가 필요했던 거예요. 한국당 내에도 이런 목소리가 있다는 걸 국민들한테 알리고. 너무 답답하셨군요. 그렇죠. 그 네네. 이후로 사실은 그 대한애국당하고 우리 당이 어느 정도 선을 긋고 김진태 의원 뭐 저 출마할 때 3,000명 끌어모아가지고 대한애국당 사람들 사인 받고 막 대통령 출마하듯이 했는데 지금은 네. 저 앞에 조용하거든요. 네. 그 전 의원한테 한 대 더 맞을까 싶어가지고 다 조용하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당 내에서 지금 또 가산점 문제에 있어가지고도 제가 어제 KBS하고 하면서 얘기하기에 참 부끄럽다. 이게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겠냐. 네. 패스트트랙 공천 가산점. 그렇죠. 네. 공천 가산점이나 표창장 문제 있어가지고 이거는 네. 부끄러운 걸 떠나서 민망하다 바라보기가. 네. 제가 그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한테까지 전화가 왔기에 이거 왜 저한테까지 전화 왔냐. 다른 분들 인터뷰 못하냐 했더니만 네.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것도 실명으로 한 명 얘기할 국회의원이 없다는 거예요. 아 정말입니까? 오죽하면 조대원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이게 얘기 좀 해달라고 얘기했겠어요. 아, 현역 의원이 이름 걸고 얘기를 안 한다고요? 없죠. 그거를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끼리끼리 다들 네. 하는 거예요. 권력을 잡으면 뭐 야당도 그 정도인데 여당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니까 언론도 하는 말이 아니 정말 이거 실명으로 내도 되냐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한 네. 정당에서 조대원 위원장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이 정도라도 얘기하지만 여당은 그 오죽한 것도 못하잖아요. 제가 볼 때 참 답답합니다. 아주 잘하고 네. 있어요 지금. 나라가 안 되는 게 여당 더 때문에. 하세요. 빈틈없이 공격을 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MBC 라디오 하드론 프리미엄 브레이크 패드 상신 하드론 하드론 프리미엄 브레이크 패드 상신 하드론 2018년 금감원 제품 매출 공시 기준 12년 연속 국내 1위 상신 브레이크 하드론 수혜입니다. 문을 열면 한강과 공원이, 또 다른 문을 열면 쇼핑도 일도 한 번에. 여기가 어디냐고요? 일과 삶이 시너지가 되는 지식문화 복합센터 미사강변 스카이폴리스 땅에는 없다, 하늘로 가자. 1522-3327 시공사 롯데건설 신동아건설. 당신이 해외 주식을 마음에 두는 순간, 글로벌 전문가의 컨설팅, 글로벌 리서치 센터의 분석, 11개국 글로벌 네트워크의 미래에셋대우 글로벌 인프라가 함께 움직입니다. 당신을 위한 글로벌 팀플레이 미래에셋대우.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라마 두 번은 없다에서 금박하 역을 맡은 배우 박세안입니다. 실패와 상처를 딛고 재기를 꿈꾸는 유쾌, 상쾌, 통쾌한 사이다 도전기 두 번은 없다가 11월 안방극장을 찾아갑니다. MBC에서 봐요. 제가 75년에 태어났는데 반갑다 친구야. 1975년생 여성시대, 제 생일은 1995년 12월 6일입니다. 95년생 지금은 라디오 시대. 당신과 태어나고 살아가는 MBC 라디오. 늘 여러분 삶에 있겠습니다. 95.9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똑소리 나는 시사 토크쇼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 눈을 듣고 계시고요. 보이는 라디오와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MBC 라디오의 미니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 눈을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즐기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참여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샵 8001번 또는 무료인 미니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정청래 전 의원, 조대원 고양정 당협위원장과 정치 정조준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조대원 위원장님께 문자 질문이 좀 많이 옵니다. 6362번님, 조 위원장님 정말 멋지세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냉철하게 비판할 건 비판하고 진정한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8101번님, 조 위원장님 군인 출신이시죠? 육사 출신. 예, 맞습니다. 이시죠? 예, 예. 네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군 개헌 문건 어떻게 보십니까? 황교안 대표가 모를 수 있었습니까? 제가 보수 중에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분이니 꼭 좀 알려주세요. 네. 이것도 실토하세요. 이 대기실에서 네. 그 조국 국면 있을 때는 의원님 오시면 항상 표정이 어두웠는데 네. 오늘 너무 밝은데요. 질문 받냐 그러고 뭐 제가 보니까 참 보니까 또 밑에 또 질문도 그렇고 뭐 네. 할 말이 별로 없는데 어쨌든 그 제가 육사 출신이다 보니까 우리 동기들도 보고 선후배들 보지만 우리 동문들 중에 뭐 저기 총칼 빼들고 진화해라 구태타해라 뭐 이런다고 그걸 할 수 있는 뭐 그렇게 비상식적인 사람 네. 또 그걸 용기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네. 무대포로 간이배밖에 나온 사람도 없고 이제 시대가 네, 네. 이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시대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이 정말 문제가 되면 정부에서 다 저기 밝혀가지고 네. 처벌해야죠. 이런 거를 하면 되는 거고 저는 뭐 지금 이 시대에 와가지고 자꾸 이런 문제를 거론한다는 게 뭐 어쨌든 여당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상황이 어렵다 보니 네. 이 문제를 그 자기하고 가까운 그 단체 통해 가지고 저기 공개하고 또 이슈화 삼으려고 하는 그런 정략적인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문제가 있다면 밝혀가지고 다 처벌하고 해야 되겠죠. 예. 조대원 네. 위원장님이 지금 말하는 것이 정략적인 의도 같아요. 제가 이제 이거 다른 방송 때문에 제가 이제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요. 이제 군은 보통 이제 항상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매뉴얼을 만드는 건 사실이에요. 만에 하나. 네네. 네. 근데 이제 이번 개헌 문건 같은 경우는 실행을 염두에 두고 만든 거라 네네. 심각하고 매우 육하 원칙에 따라서 구체적이에요. 신촌은 어느 사단이 맡는다. 네네. 서울대는 누가 맡는다. 이런 것까지 다 나와 있어요. 실행 계획이에요. 네네. 그래서 버튼만 누르면 바로 군인들이 출동할 그런 태세 일보 직전까지 간 거거든요. 그러다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돼버리니까 네네. 수포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이거를 비밀 문건을 지위를 달리해가지고 네. 다시 이제 이걸 감추게 되는데 네. 그것이 이번에 이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됐기 때문에 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서울지검장일 때인가요? 그때 이제 참고인 중지 처리를 했어요. 네네, 그랬죠. 왜냐하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지금 해외 도피 중이기 때문에 네. 수사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뭐 정치 보복이나 적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네. 이미 드러나 있는 것을 덮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여당에서 거론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 같은 사람도 문건을 봤거든요. 그 군 인권센터에 들어가면 보도 자료를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섬뜩합니다. 그래서 제가 눈으로 보면서도 이게 무슨 80년대 문건을 보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그게 실행 됐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구체적이라서 그런 느낌은 안 받으셨어요? 저는 문건을 못 봤고요. 네. 뭐 우리 네. 뭐 군대를 갔다 온 사람 봐야지 왜 안 봐요 그걸. 육사 출신 입장에서는 이게 상식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런 거는 뭔가 모르면 상대에 대해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알면 이거는 뭐 만약에 뭐 그랬다면 택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누가 한 또라이 같은 애가 뭐 이렇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실행이 안 될 거니. 기무사의 예. 어떤 또라이가 뭐 예, 이런 뭐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 보지를 못해서 네. 다음에 보고 네. 다시 한번 토론하시죠. 예. 제가 이따 근데 드릴게요. 한마디만 네. 좀 덧붙이면 아마 조대원 위원장 같은 정의로운 사람이 이 문건을 진짜 본다면 피가 끓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럴 피가 수 끓지 있죠. 않으면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 조 위원장님 날인 것 같아요. 6553번님 유튜브 보셨나요? 어떻게 보셨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오늘 그 옳은 소리 내용 자유한국당 공식 유튜브 채널이죠. 제가 오프닝에서도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이런 거 저도 안 보는데 어떻게 이것도 찾아가지고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오기 직전에 또 질문을 변경해가지고 뭐 질문 변경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또 이거 MBC에서 바꿨던데 네. 뭐든지 과하면 역풍을 맞는다. 네네. 그래서 정청래 의원님께서 방금 대기실에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적어놔라 이거 꼭 써먹어야 된다 이거 하나 1,000만짜리라 그래 적어놨는데 네.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의 표현의 자유 말할 권리를 위해 싸우겠다. 볼테르. 네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동의하지 않지만 이걸 또 넓은 의미에서 표현의 자유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반응이 나오기를 천인 공로할 이렇게 나왔어요. 네. 천인 공로할이라고 얘기했을 때 또 한쪽에서는 야 이건 뭐 오버 아니냐 네. 또 이렇게 얘기할 뭐 굳이
박근혜 대통령 때 그 뭐 누드 사진 같은 거 비슷한 거 끄집어내서 네. 반박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 간에 저기 끝이 없이 우리 사회가 갈등과 정쟁 속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고 과한 부분이 있으면 국민들이 현명하기 때문에 네, 알아서 여기서 판단.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도 이걸 가지고 이제 요즘 안 그래도 건수가 없어서 몰리다가 이 건 하나 잡았다고 뭐 천인 공랄 이렇게 오버하면 역풍을 맞는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페이스북에 이제 쓰고 왔는데요. 네네.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는 경우를 잘 못 봤는데 네. 이번 이 건은 굉장히 비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들어가서 한 5분도 안 되는 게 동영상인데 봤는데 이걸 자유한국당 제1야당 공식 유튜브에서 올렸다. 뭐 다른 데서 올려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건 자유한국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 이걸 올렸다. 네네. 그리고 어쨌든 황교안 대표든 아니면 나경원 대표든 언젠간 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회담도 하고 대화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죠, 이것은. 제가 또렷이 기억하는데 2004년도 환생경제라는 게 있어요. 네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거기 가서 박장대소 하면서 했는데 네. 거기가 다 욕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연상을 바로 시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페이스북에 썼습니다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무관치 않아요. 그래서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네. 사과하고 네. 삭제하고 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책임을 지는 것이 네. 좋다. 이런 것은 조기 진화가 답이에요. 그래서 빨리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게 좋아요. 근데 황 대표는 제작 발표에서 우리 당이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 놓고 딱딱하고 재미없어서 알리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동화 네. 읽어주는 것처럼 할아버지가 하는 건데요. 네, 네. 그 순간은 모를 수 있어요. 지금 인터넷 포탈 다 이게 탑뉴스예요. 가장 많이 읽은 기사. 그리고 네. 지금 온 인터넷이 이걸로 다 뒤덮였어요. 지금. 그러면 내일 종이신문, 방송, 종편 하루 종일 읽어가지고 이제 내일 가는 거거든요. 네. 자유한국당 견디지 못할 겁니다. 아니 제가 미국에 오래 있었는데 네. 뭐 거기는 대통령 뭐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도 더하게 이렇게 적나라하게. 풍자하고 네. 또 묻고 이러지 우리처럼 이게 웃자고 하는 거 죽자로 안 날라들거든요. 정청래 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좀 이렇게 그 표현의 자유 그동안 민주당에서 우리보다 더 앞서서 우리 사회 정착시키려고 노력했고 또 대통령도 쿨하게 뭐 야당에서 그렇게 하고 또 의원들이 뭐 얘기하면 네. 아니 뭐 그럴 수 있다. 뭐 웃자고 하는 소리고 그리고 또 벌거벗은 임금님 네네. 그 동화도 있잖아요. 그 벌거벗은 임금님 애들 보여주는데 옷 다 입혀가지고 동화 사파 안 그리거든. 제가 읽어보고 갔는데 네네. 뭐 그렇게 웃자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넘어갈 수 있다. 그걸 가지고 더 네. 통보게 하면 국민들 같으면 제 같은 경우 야 역시 참 이 쫀쫀한 저기 야당보다는 네. 역시 여당이 큰 형각이 통 크네. 그래 여당이 잘못해도 한 번 더 기회를 줘야지 이럴 건데 네. 이걸 갖고 천인공로할 이러고 막 다 이렇게 날뛰고 막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막 이렇게 흥분을 하면 네. 지금 이제 우리 역풍을 맞을 겁니다. 천인공노할 이거는 그냥 기사를 한 번 나간 거고요. 한 네, 줄로. 네. 지금 국민들이 날린 거죠. 지금 이거. 이거는 바른미래당에서 논평을 그런 식으로 냈어요. 내가 뭐 좋아하지 않는 대통령이 할지라도 어쨌든 국민들이 뽑아낸 대통령한테 네. 이렇게까지 인격 모독성으로 조롱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 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른미래당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 건 가지고는 여기 옳은 소리인데 자유한국당은 안 옳은 소리 한 거고 네. 바른미래당이 바른 소리를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죠. 네. 예.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만났습니다. 역시나 접점을 찾지 못했고요. 이분들 대체 왜 만나시는지 정말 지겹다 이런 또 약간 한탄이 나오기도 해요. 너무 의견이 엇갈리니까. 어찌됐든 여당은 내일 법안을 올려달라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이제 올려달라라고 문희상 그 국회의장에게 부탁을 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건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대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구분해서 볼 것이요. 네. 패스트트랙 중에서 사개특위 법안, 공수처법안과 검경수사 분리안 이것은 법사위를 거친 게 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선거법 같은 경우는 법사위로 가서 30일을 머무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시차가 생기는 거예요. 법사위 최장 90일. 예, 그래서 10월 29일이 그 계산하면 그게 이제 그때부터는 자동 상정, 자동 부의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권한은 이제 국회의장한테 있는 거고. 네네. 그래서 그것은 법리의 뭐 해석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국회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도 다른 소리를 하지 말고 네. 그거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패스트트랙 그 법안 나온 대로 순서대로 지금 다 밟은 거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거는 인정을 하고 그러면 토론을 하자라든가 아니면 우리는 이 안에 반대하기 때문에 아니면 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든가 네. 아니면 뭐 협상을 하자라든가 아니면 우리 아는 이거니까 이걸 가지고 같이 붙여서 토론하자든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니 그 자체를 법을 인정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패스트트랙 자체 올린 것도 위법하고 그걸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조차도 위법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뭐 어쨌든 정치라는 거는 마지막까지 협상하고 대화하고 타협해서 네. 결과물을 내야 되는 건데 특히 그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네. 게임의 룰이거든 이게. 그래서 다른 부분은 뭐 여당이 좀 힘으로 밀어붙여도 그걸 가지고 뭐 좀 실행을 할 수 있지만 게임의 룰 자체를 갖다가 힘이 약한 쪽에서 인정을 안 해버리면 이겨도 네. 이긴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정당사에서 선거법을 힘으로 밀어붙여가 관철시킨 적이 없어요. 네. 근데 현재 여당은 자기 힘이 조금 힘도 센 데다가 또 다른 걸 가지고 지금 궁지에 몰린 군소 야당들 선거 이후에 없어질지도 모르는 당들하고 지금 같이 어떻게 보면 주고받을 거 받아가지고 밀어붙이고 있는데 어쨌든 그 180일 동안 야당이 대화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우리 자유한국당 잘못도 있지만 네. 그렇다고 여당도 180일 동안 손 놓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대화할 생각도 별로 안 했고 뭐 쟤들이 나가는데 어떻게 대화합니까? 그럼 물밑에라도 해야죠. 그동안 그렇게 해왔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문희상 국회의장이 민주당 출신이지만 네. 현재는 중립적인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 결과물을 합의한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게 네, 네. 본인도 역사의 이름을 제대로 평가를 받을 것이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 노. 노. 네. 갑자기 조대현 위원장이 말한 것 중에서 사실관계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선거법을 그쪽 당에서 강제로 밀어붙여서 통과시킨 적이 한 번 있어요. 아 있습니까? 1988년도. 그게 뭐였냐면 88년도. 소선거구제로 바꾸는 것을 그 신한국당인가요? 거기는 그 이제 당시는 밀었고 네. 반대로 야당은 아마 그걸 반대했는데 그거를 소선거구제로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네. 단독 처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한 번 딱 그런 적이 있어요. 88년에요. 게임의 선거법이. 네, 네. 근데 소선거구제를 바꿔서 그때 신한국당에서 손해를 봤어요. 사실은. 그렇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게 민심이라는 결과적으로. 것은. 네. 그래서 한 번 그런 적이 있는데 그걸 제가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네. 어쨌든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전략을 좀 실사구시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선거법 게임의 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여당이 밀어붙여서 하기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버겁는 그렇죠. 일이고. 네, 네. 근데 그러면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또 자유한국당이 얘기를 하면 되고 그 논리로 네. 옛날에 우리가 한 번 하긴 했지만 우리도 손해를 봤다. 그래도 이건 하는 게 아니다. 그건 어느 정도 국민들이 이해를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공수처라든가 검경수사권 분리 같은 경우는 본인들 안도 잘 내지도 않고 무작정 묻지마 반대를 한다는 것은 네. 자유한국당이 글쎄 이걸 가지고 총선에서 득이 될까요? 뭔가 본인도 대안을 내고 네. 그리고서 디스커션 토론을 해야죠. 그냥 무조건 안 되고 패스트트랙도 이것도 불법이고 뭐도 안 되고 우리는 수사를 요청받아도 우리는 수사를 안 나간다고 그러고 그러는 것은 막무가내 정당처럼 보여요. 지금 선거제 개혁 얘기를 하시니까 이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어떻게 보면 용감하게 이 와중에 국회의원 정수를 10% 확대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예. 여러 가지 비판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제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장님? 그 뭐 10% 확대를 하면 네. 저같이 국회의원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은 네. 뭐 바늘 좋습니까? 구멍이라도 조금 더 기회가 더 생기니 네. 뭐 좋은 얘기지만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주변에 있는 분들 또 지역구에 있는 분들 설득을 해보려고 네. 말을 해보니까 지금 있는 국회의원도 한 너무 100명은 줄여야 되는데 네. 니들 우리 세금 가지고 앉아가지고 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느냐. 뭐 어깨 힘주고 폼이나 잡았지. 네. 저기 뭐 출근 시간이 있나 국회의원들이 퇴근 시간이 있나. 제가 국회 생활해 보니까 차 문 열어 안 주면 저기 차에도 안 타는 국회의원도 많고 네. 그다음에 정문에 그 넓은 문에 뭐 의원님도 왔다 갔다 하셨을 거예요. 내가 그걸로 딱 지나가려니까 거기는 의원들만 지나가기 때문에 못 지나간대요. 정무네요? 그 우리는 좁은 문 회전문에 다 집어넣고 자기들은 젊은 분 폼 잡고 뒷짐 짓고 나오는 거 보고 네. 참 이렇게 분노를 느낀 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려고 저도 한번 꼼수를 부려서 지역 주민 설득해달라 했는데 안 뭐 씨알도 안 됐습니까? 먹힌 소리다. 네. 그걸 네. 광고하고 지금 여당에서 밀어붙이려고 한다. 근데 이제 네. 이거는 객관적인 지표를 좀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네. 제가 이제 이 부분도 또 연구해서 책을 쓴 적이 있어요. 책까지 쓰셨습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수가 많은가 적은가. 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일본보다는 많아요. 근데 유럽 대부분의 국가보다는 적어요. 이게 국민 대비 뭐냐면 비율 말씀하시는 유권자 거죠? 수 대비. 네, 네, 네. 우리나라가 17만 명당 한 명꼴이고요.
근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5만 명 이하의 네.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숫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국회의원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포퓰리즘이에요. 네네. 근데 정상적인 국가의 유권자 대비 의원 수는 우리가 좀 적은 편이에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선진국 기준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은 사실상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항상 따라 붙는 얘기가 국회에 대한 냉소, 무관심, 비판 이런 게 많은데 국민들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네.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면 당장 이제 세비가 들어가고 예산이 더 들어가는데 그만큼 행정부에 대한 견제력은 커지는 거고 네. 또 예산 감시는 또 그만큼 잘하는 강해질 수 거거든요. 있다. 그래서 그만큼 세비를 주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네. 예산 절감 효과는 있을 수 있다. 네. 그 의원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미 정의당하고 민주당은 짬짬해가지고 결론을 내고 지금 하는 것 같네요. 아니, 내 개인적인 네. 의견이에요, 이것은. 네. 개인- 학문적 예.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참고로 88년도에 선거법 날치기 당시 여당은 민정당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까지 정청래 전 의원, 조대원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